자, 반갑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이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는 이제 외계 행성계와 외계 행성계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외계 행성계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란 즉 뭐다? 항성이 존재한다, 그죠? 이 항성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약속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뭘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이유는요, 이 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항성 같은 경우와 달리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다 보니 내가 별이요처럼 내가 행성이요 라는 것을 티고내고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이 가지고 있는 행성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를 유추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직접 촬영이 가능하다. 자, 직접 촬영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가까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별은 가까이 있지만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별들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또는 도플러 효과 또는 적색 편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중심별의 시선 속도 같은 경우는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가, 자, 오른쪽에 있는 1, 2, 3, 4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붉은색 선에 해당하는 친구가 어떻게 된다? 흡수선의 위치가 지금처럼 파란색 쪽으로 혹은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지느냐에 따라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청색 편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행성을 가진 항성의 약속이에요. 자, 행성과 항성은 항상 뭐합니까? 서로 마주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첫 번째, 행성과 항성의 약속입니다. 공통 질량 중심으로. 자, 첫 번째,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같은 각을 돕니다. 공전 속도는 다르지만 같은 각을 돌아요. 왜냐면 마주보고 돌고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이 동일해요. 자, 이 중심이 동일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항성에서 빠져나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별의 질량은 항상 누구보다 크다? 행성의 질량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항성, 별의 공전 속도는 누구보다 느려요? 행성의 공전보다 느려요가 약속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공전궤도 반지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공전궤도 반지름 자체가 스몰 r이 크죠. 누구보다? 라지 r보다. 자, 이때 스몰 r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행성의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항성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도는 각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포인트를 찝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게 사실 외계 행성계에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지? 즉, 지금 보시는 도플러 효과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칙 현상에도 적용시킬 줄 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려워 마찬가지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긴 하나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을 때도 있다 보니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리 같은 경우는 청색 편의가 아닌 적색 편의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행성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나타나게 될 건데,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가 좋냐?
별이 멀어지면요 행성은 가까워지고요. 행성이 반대가 되면 마찬가지 별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즉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청색 편이가 나타나요 라는 얘기는 별이 가까워지는 거고요. 대신에 행성은 멀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자꾸 행성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선생님 이거 청색 편인데 왜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성에다 그려놔서 그렇습니다. 별에다가 그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이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행성은 뭐한다? 가까워지더라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식현상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현상. 자, 식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외계행성계 탐사 두 번째 내용이고요. 식현상 횡단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중심별 주위에 공전하는 행성의 중심별 앞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삭과 망에서 나타나는 일식과 월식에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뭡니까? 태양, 지구, 달일 때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월식이 나타날 수 있고요. 태양, 달, 지구가 되면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일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지구에서 본 달이 안 보여요 라는 얘기와 지구에서 본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일식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시야상에서 일직선상일 때 가려지는 걸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는 누가 가려질 거야? 별이 가려질 거야. 별이 가려질 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달치랑 똑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즉 일직선상에서의 관계가 내가 있으면 내 앞에 행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이 있어야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식현상 같은 경우는 약속이 뭐냐면 행성과 우리가 알기는 별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공통질량 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이제 별의 공전 궤도와 행성의 공전 궤도를 따지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행성의 공전 궤도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속도는, 공전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주기는 똑같지만, 그지? 주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공전 속도는 행성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보는 문제처럼 별이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행성도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항상 뭐랑도 이어지느냐면 도플러 효과랑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별이 가장 먼 거리에 있을 때, 그죠? 가장 먼 거리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이 가까워질 거고요. 그 전까지는 별이 멀어졌을 거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처럼 시간대별로 봅시다. 일직선상으로 별이 가까워지는, 멀어지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 멀어지니까 그전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앞으로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야. 즉 적색에서 청색 편이로 일어날 때 식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식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행성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별의 밝기를 많이 줄일 거기 때문에 이 비율적인 개념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때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가릴 면적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실제 그래프에서도 일직선상에서 요거는 선 똑같이 들어갑시다. 일직선상에서 그대로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감소폭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감소폭이 커져서 지금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면적이 커지는 R제곱이 커졌을 때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감소폭이 우리가 얘기하는 R제곱에 비례한다. 이때 R은 반지름 R로 봅시다. 아까는 거리 R로 봤는데 이번엔 반지름 R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제곱 R제곱에 이제 비례한다. 이 폭을 계산해 주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정중간을 지나는 순간이 존재한다. 그 정중간을 찾아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적색 편이. 자, 이 이후로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청색 편이로 바뀐다. 실컷 다 얘기해놓고 별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행성에다 그려놓고 실수하지 말자고.
아시겠지? 이런 포인트들 짚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계의 존재를 찾아낼 때 식현상을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현상이 발생하는 주기가 행성의 공전 주기와 같기 때문에 중심별의 공전 주기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둘 다 약속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을 때 공전궤도 반지름과 질량과 시선 속도 변화로 발생한 외계 행성이라고 했는데, 시선 속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랑 같겠어요? 얘는 플러스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식현상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행성의 질량이, 얘는 행성의 질량입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클수록 유리하고요. 그 다음 공전궤도 반지름은 어떨까? 공전궤도 반지름. 자, 우리가 알기는 이제 공전궤도 반지름도 뭐할수록 멀어지게 되었을 때 변화가 크게 보일까요? 자, 이런 건 있어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도플러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찾을 수 있느냐? 행성의 질량을 찾기에 좀 유리해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공전궤도 반지름은 아무래도 식현상을 제외하면 얘는 작을수록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왜 그렇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별의 공전 속도는요, 우리가 알기는 이 공전 속도가 클수록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질 거란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무엇에 비례를 하게 되느냐? 자, 비례하는 값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가속도에 비례해요. 가속도. 네, 여러분들 가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분의 힘의 크기죠. 네, 여러분들 힘은 어떻게 됩니까? 힘. 질량은 똑같이, 자, 별의 공전 속도이기 때문에 별의 질량 라지엠을 써주도록 하고요. 힘 같은 경우는 만륜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이제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R제곱 별입니다. 별의 공전 속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의 라지 M, 스몰 m을 쓸 건데, 라지 M이 약분되다 보니까 누구에 비례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행성의 질량.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얘는 심지어 많이 유리하죠. 작을수록 많이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찾고 싶을 때는 뭐가 유리하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유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그냥 관측 자체가 질량이 작은, 크기가 작은 행성을 찾는 데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밝고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다 그들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자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번에도 아마 문제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식현상 이런 얘기들 다루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떤 정리를 할 거냐? 자,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질량 크기가 작은 행성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도플러 효과 식현상 같은 경우는요, 언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둘 다 행성의 질량이 반지름이 클수록 좋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아무래도 많이 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식현상 같은 경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 많이 가리거든. 다시 한 번 더,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유리하지만 이제 식현상 같은 경우 반지름이 커야 많이 가리기 때문에 변화폭이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에 대한 마저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행성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요, 시선 속도가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공전 속도도 커지거든요. 시선 속도의 값도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시선 속도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를 얘기하게 되었을 때 시선 속도에 따른 변화를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이때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수직만 아니면 관측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수직만 아니면이 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 시선 방향과 이것도 잘 나오죠. 그리고 공정궤도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식현상 같은 경우는요 거의 나란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직선상에 있어야만 행성이 별을 가릴 수가 있어요. 행성이 별을 가리지 못하는 각도가 되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알겠지? 다시 한번 더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점. 자, 그에 반해 도플러 효과는요 웬만하면 가능해요. 수직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도플러는 수직만 아니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런데 식현상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왜 달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웬만하면 뭐 해야 됩니까? 수평이어야 되죠. 평행해야 돼요. 웬만하면 수직에 가까울 때만 가능하다. 아니, 수평일 때 가능하다. 수직은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웬만한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아니면 조금만 기울어지더라도 가려지지 않는 일직선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별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별이 둥글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행성이 어떻게 되겠어?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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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순간이 오겠다, 그죠? 그래서 각각을 T1, T2, T3, T4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내면요 자, 그래프가 잘 가다가 꺾이죠. 그 다음에 유지되다가 다시 증가하죠. 그리고 쭉 연결되는 그래프를 찾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의 이 꼭지점 꼭지점이 T1, T2, T3, T4예요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될 겁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문제 푸실 때 정확한 위치 찾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1에서 T2로 갈 때는 뭐 한다? 별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이가 일어날 건데 적색 편이가 이제 0으로 이어집니다. 0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T3에서 T4 갈 때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이 우리가 알기는 속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시선 속도 같은 경우는 감소 증가를 하게 될 건데 이제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 사이에서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우리가 T1, T2, T3, T4가 묶여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멀어지다가 가까워져야 되니까 위험합니다.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 값이다가 0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가니까 T1, T2, 그 다음에 T3, T4가 되겠네요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웬만하면 수평입니다 라고 했는데 웬만하지 않을 때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제 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예쁘게도 이렇게 정중간에 지나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정중간에 지나는 게 아니야, 웬만하면 수평의 끝자락이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해석하면 되지만 첫 번째, 시간이 좀 짧아지고요, 그죠?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이 시간적 차이에다가 감소하는 폭의 차이도 좀 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감소하는 폭, 시간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려진 정도가 짧아질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과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가리는 면적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시간적 차이가 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면 시간 자체가 짧아져요. 유지되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즉 선을 겹쳐 그리자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쭉 잘 이어나가다가 여기서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소폭 자체는 아무래도 문제 자체에서 어떻게 돼요? 가리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조금 다르죠. 미세중력 렌즈 현상. 미세중력 렌즈 현상의 이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얘들은 지금 어땠어? 도플러과 식현상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세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 뭔가 느리죠? 뭔가 크게 켜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버벅거리네.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약속이 아무래도 행성의 좀 심한데 잘 되네요. 아니네. 한글이 안 써져. 질량이 작아도 용이해요. 작아도 용이하다. 반지름이 작아도 좀 찾기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 좀 끊었다가 하긴 해야겠다, 문제풀이 할 때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세중력 렌즈 현상으로 이제 발견되는 실제 외계행성 같은 경우는 공정 궤도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커도 돼요. 커도 됩니다. 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행성의 질량이 작아도 발견하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기적인 관측은 불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시선 방향과 공정 궤도면 사이에서의 관계가 도플러나 식현상 같은 경우 지금처럼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는데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아무 상관없죠. 무관하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잠깐 좀 끊었다가 문제 개념으로 좀 넘어갈게요.